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세요. 혹시 바나나 있으신가요? 사과나 오렌지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건강을 위해 몸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챙겨 드시는 과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2년간 무려 6만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매일 먹는 이 과일 때문에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정작 콩팥이 죽어가는 줄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신장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금 여러분 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거품이 거의 없으신가요? 둘째, 저녁에 다리가 퉁퉁 붓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종일 가벼우신가요? 셋째,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몇 번 가시나요? 2번 이상 깨시나요? 아니면 한 번 이하신가요? 넷째,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저녁까지 기운이 있으신가요?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둘째, 콩팥을 오히려 살리는 기적의 과일 3가지. 셋째, 같은 과일도 약이 되게 먹는 황금 원칙 5가지. 넷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3가지. 마지막으로 과일 습관 하나만 바꾸고 투석을 피한 실제 사례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100세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콩팥을 살리는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선생님, 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하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몸에 좋다는 과일이랑 채소만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콩팥이 나빠진 겁니까?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억울하시죠? 정말 건강을 위해 노력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콩팥을 망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콩팥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리고 왜 60세 이후에는 과일 섭취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평생 콩팥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수기 필터가 새 것일 때는 아무 물이나 넣어도 깨끗하게 잘 걸러냅니다. 불순물도 막아주고 물맛도 좋게 해주죠. 하지만 그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60년 동안 계속 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찌꺼기로 꽉 막히고 녹이 슬고 닳아서 얇아져 있을 겁니다. 맑은 물을 넣어도 예전처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필터 안에 쌓여있던 독소가 물에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콩팥이 바로 이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지만 하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큰 생수통 90개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24시간 쉬지 않고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50년, 60년 동안 해왔습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데 하물며 우리 몸의 장기는 어떻겠습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게 쌓여서 60세가 되면 이미 기능이 20%에서 30%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73가 되면 절반 가까이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50% 이하로 뚝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10년, 20년 동안 조금씩 필터가 막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콩팥은 마치 6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작동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 싱싱한 새 필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칼륨이 많은 과일이나 당분이 높은 과일을 마음껏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콩팥이 알아서 척척 걸러내고 배출했으니까요. 하지만 60년을 사용해 낡고 지친 필터에 젊을 때처럼 똑같이 진한 과일즙을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힌 정수기에 오염수를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은 버티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립니다. 결국 콩팥을 이루는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셨던 그 과일이 낡은 콩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독이 되어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먹는 것도 달라져야 합니다. 60세 이전의 식습관을 고집하면 콩팥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이 낡은 필터를 꽉 막히게 하는 위험한 과일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낡은 필터를 청소해주고 아껴주는 고마운 과일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 식탁 위에 흔하게 올라오는 과일들 중에서 콩팥을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3가지를 하나씩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6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내 콩팥도 이미 막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콩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는 않지만 대신 몸 밖으로 아주 구체적인 구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신호 중에서 만약 2가지 이상이 내 이야기 같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의 거품입니다. 그냥 거품이 아닙니다. 변기물을 내렸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끈적한 거품을 말합니다. 마치 맥주 거품이나 비누 거품처럼 보글보글한 거품이 층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은 단백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콩팥이라는 체가 촘촘해야 하는데 구멍이 넓어져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낡은 파이프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는 것과 똑같습니다. 2번째 신호는 저녁 무렵의 다리 부종입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고 신발이 꽉 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말을 벗었을 때 고무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한참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의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쌓아두게 됩니다. 이 물이 중력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서 다리에 고이는 것입니다. 3번째 신호는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밤이 되면 주인이 푹 잘 수 있도록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킵니다. 그래서 양을 줄여주죠.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농축 능력이 사라집니다. 소변량이 줄지 않으니 밤새 방광이 차오르고 결국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2번 이상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신다면 이것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콩팥 기능 저하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콩팥은 단순히 피를 걸러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산소를 배달하는 적혈구를 만들도록 명령하는 호르몬도 생산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지치면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혈구가 부족해지니 빈혈이 생기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넘기지 마세요.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혹시 2가지 이상 해당되셔서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다행입니다. 콩팥은 회복력이 강한 장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부담을 줄여주면 남은 기능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들고 결국 망가뜨리는 주범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이 그토록 위험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콩팥이 보내는 4가지 구조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만약 그 신호들이 내 이야기 같았다면 이제는 도대체 무엇이 내 콩팥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어 뿌리 뽑을 차례입니다. 정수기 필터처럼 낡고 지친 여러분의 콩팥을 가장 먼저 망가뜨리고 있었던 주범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매일 챙겨 드셨던 과일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약일지 몰라도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콩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이 과일들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내용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길을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분들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씩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고를 드릴 위험한 과일은 바로 가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감입니다. 여기에는 말랑한 홍시도 포함되고 단단한 단감도 포함되고 쫀득한 곶감도 모두 포함됩니다. 가을이 되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감이 콩팥과 위장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타닌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에서 쓰는 시멘트 가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운 시멘트 가루가 물을 만나면 순식간에 딱딱한 돌덩어리로 굳어버립니다. 감 속에 들어있는 타닌이 바로 우리 위장 속에서 이 시멘트 가루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타닌이 위장에 들어가서 위산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서로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위석, 즉 위장결석이라고 합니다. 일본 소화기학회의 2021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 한 개에는 타닌이 평균 500mg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장의 움직임이 강해서 이 덩어리를 밀어낼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위장 운동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타닌 덩어리가 위장 안에 머물면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다가 결국에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통계에 따르면 위석 환자의 78%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그중 65%가 감을 드신 후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을철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런 환자가 3배 이상 급증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남성분은 홍시가 맛있어서 며칠 동안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다가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내시경으로 보니 위 안에 주먹만한 돌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장에 구멍이 뚫릴 뻔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결석이 생길 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후에는 특히 공복에는 절대 감을 드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빈속에 들어간 타닌은
위산과 직접 만나서 시멘트처럼 굳어버리기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주의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기운 없을 때 먹으면 최고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바나나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나나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칼륨 때문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사과의 2배, 배의 2점, 5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칼륨이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심장이 뛰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심장은 전기로 움직이는 펌프입니다. 규칙적인 전기 신호가 심장을 뛰게 하는데 칼륨은 이 전기 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마치 전기 회로에 합선이 일어난 것처럼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건강해서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낡은 정수기 필터처럼 콩팥의 칼륨 배출 능력이 30% 이상 뚝 떨어집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약 25%가 이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칼륨 혈증 위험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 덩어리인 바나나를 매일 드시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고칼륨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2.3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 남성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시다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이미 위험 범위인 5.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나나를 끊고 사과로 바꾸자 2주 만에 심장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나나의 칼륨은 늙은 콩팥이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짐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은 정확히 말하면 과일 먹는 방식인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키위 주스, 건강원에서 내려 먹는 즙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어르신들은 소화가 잘 되라고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콩팥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과일을 갈면 과일 속에 좋은 섬유질이 모두 파괴됩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에 당분과 칼륨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이 톨게이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분과 칼륨이 브레이크 없이 혈관으로 미친 듯이 질주에 들어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스로 마실 경우 씹어 먹을 때보다 혈당이 2.5배나 빠르게 올라갑니다. 사과를 씹어 먹으면 혈당이 30분에 걸쳐 천천히 오르지만 주스는 10분 만에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은 갑자기 밀려들어온 당분과 칼륨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게다가 주스 한 잔에는 보통 과일 서너 개가 들어갑니다. 씹어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을 양을 주스로는 10초 만에 마셔버립니다. 순식간에 과일 서너 개 분량의 폭탄을 콩팥에 투하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며 마시는 주스는 콩팥을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하는데 주스 때문에 밤새도록 야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분도 저녁마다 건강 주스를 드시다가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다리가 붓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주스를 끊고 낮에 과일을 씹어 드시게 하자 거짓말처럼 부기가 빠지고 콩팥 기능이 안정되었습니다. 과일은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주신 그대로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콩팥이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감바나나 과일 주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매일 하던 습관이라 놀라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쁜 것을 알았으니 이제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콩팥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려주는 고마운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맛도 좋고 구하기도 쉬우면서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줄 기적 같은 과일 3가지를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과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냉장고에 있는 감이나 바나나를 보며 한숨을 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자연 속에는 콩팥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치고 낡은 콩팥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되살려주는 고마운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과일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60년 동안 쉴 새 없이 일하느라 녹슬고 막힌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신이 내려주신 천연 해독제이자 보약입니다. 이 3가지 과일만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콩팥 나이는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이라는 옛말이 있죠. 콩팥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진리입니다. 사과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콩팥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친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칼륨 함량입니다. 사과 한 개에는 칼륨이 약 195mg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의 절반도 안 되는 양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니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하지만 사과의 진짜 기적은 펙틴이라는 성분에 숨어 있습니다. 펙틴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쓰는 스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을 쏟았을 때 스펀지를 갖다 대면 물을 개낙 빨아들이죠. 사과 속의 펙틴이 바로 우리 장 속에서 이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 섭취한 당분이나 나트륨 같은 독소들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도록 펙틴이 스펀지처럼 미리 빨아들여서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보내줍니다.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콩팥 혈관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것은 녹슨 파이프에 녹방지제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늙어서 약해진 콩팥 혈관이 더 이상 산화되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의 2021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사과 반 개를 꾸준히 먹은 60세 이상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28%나 느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여성분은 소변에 거품이 많고 몸이 무거워서 항상 걱정이셨습니다. 식습관을 보니 아침 공복에 오렌지 주스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장 주스를 끊고 아침 식사 후에 껍질째 씻은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2주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이 비로소 쉴 틈을 얻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씻어주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에게 배만큼 친숙한 과일도 없죠. 명절 차례상에도 빠지지 않고 감기에 걸리면 배숙을 해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콩팥에는 천연 투석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배의 가장 큰 특징은 풍부한 수분입니다. 배는 전체의 84%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깨끗한 수분이 콩팥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낡은 정수기 필터에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서 찌꺼기를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물을 적게 마시게 되고 그로 인해 콩팥 안에 노폐물이 농축되어 쌓이기 쉽습니다. 이때 배를 드시면 억지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에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부드러운 이뇨작용 효과가 있습니다. 콩팥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독소를 씻겨 내려가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에 들어있는 칼륨도 100g당 약 125mg으로 아주 낮습니다. 바나나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영양학회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배를 적당량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은 신장 기능 유지율이 15%나 더 높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초반 남성분은 저녁마다 다리가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것이 고민이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갈까봐 물도 잘 안 드셨죠. 악순환이었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 후에 배 반 개를 디저트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점심에 드시면 저녁까지 충분히 소변으로 배출되니 밤잠을 설칠 일도 없습니다. 일주일 뒤 그분은 웃으면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붓기가 싹 빠졌습니다. 몸속 찌꺼기가 다 씻겨 내려간 기분입니다. 배는 이렇게 우리 몸에 물기를 터주는 고마운 청소부입니다. 세 번째로 콩팥 혈관을 지키는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장내과 의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많이 뭉쳐있는 장기입니다.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가 수백만 개 모여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혈관들이 녹이 슬고 염증이 생겨서 막히게 됩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콩팥 혈관에 들어가면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코팅을 입혀줍니다. 마치 낡은 기계에 최고급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은 신장 염증 지표가 32%나 감소했고 혈관 건강 지표가 18%나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심이 되는 것은 칼륨 함량입니다. 블루베리는 100g당 칼륨이 겨우 40mg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콩팥이나 심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착한 과일입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 한 분은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콩팥 기능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간식으로 드시던 떡이나 빵을 끊고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생과일도 좋고 냉동도 좋습니다. 3주 뒤 할머니는 혈압이 안정을 찾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뒤 검사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3총사입니다. 첫째, 스펀지처럼 독소를 흡수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사과. 둘째, 맑은 물로 찌꺼기를 씻어내는 배. 셋째, 녹슨 혈관을 코팅해주고 칼륨 걱정이 없는 블루베리. 이 세 가지 과일은 특별한 약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이 가장 싫어하는 자극은 피하고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선생님, 이 좋은 과일들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 않을까요? 혹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먹는 법이 틀리면 독이 됩니다. 같은 사과라도 아침에 먹느냐, 저녁에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적의 과일들을 100% 약이 되게 먹는 황금 원칙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원칙만 알면 여러분은 평생 콩팥 걱정 없이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 배, 블루베리 같은 기적의 과일들도 먹는 방법을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신신당부하는 과일 섭취, 황금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평생 콩팥 걱정 없이 맛있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수첩이 있다면 꺼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빈속에는 절대로 과일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5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건강을 생각한다며 사과를 깎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에게 이것은 상쾌한 모닝콜이 아니라 재난 경보와 같습니다. 밤새 텅 비어있던 위장에 당분이 높은 과일이 들어오면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식후에 먹을 때보다 혈당 상승 속도가 2.4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과 콩팥이 동시에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침에는 과일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과 부드러운 죽이나 국으로 위장과 콩팥을 천천히 깨워주셔야 합니다. 과일은 그 이후에 드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2번째 황금 원칙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에 드십시오. 한국인의 식사 문화는 밥숟가락 놓자마자 바로 입가심으로 과일을 깎아 먹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장과 콩팥을 동시에 괴롭히는 습관입니다. 밥과 국이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있는데 그 위에 과일이 또 들어가면 위 안은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됩니다. 특히 과일의 당분이 음식물과 만나면 발효가 일어나 가스가 차고 소화를 방해합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딱 1시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달려야 톨게이트가 막히지 않는 것처럼 1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여러분의 콩팥이 여유 있게 영양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째 황금 원칙은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금지하십시오. 이 원칙은 콩팥 수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해가 지면 우리 몸의 대사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콩팥도 낮 동안의 고된 업무를 마치고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에 입이 심심하다며 과일을 드시면 콩팥에게 강제로 야간 근무를 시키는 꼴이 됩니다. 밤늦게 들어온 당분과 칼륨은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몸속에 쌓이거나 지방으로 변합니다. 무엇보다 콩팥이 밤새도록 소변을 만드느라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저녁 과일만 끊어보십시오. 거짓말처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붓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4번째 황금 원칙은 하루 총량을 200g 이하로 지키십시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콩팥을 위해 존재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200g이 어느 정도인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사과라면 중간 크기로, 반개배라면 큼직하게 썰어서 4조각 블루베리라면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입니다. 하루에 이 중에서 딱 1~2가지만 선택해서 드시면 충분합니다.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드시면 안 됩니다. 합쳐서 200g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콩팥이 처리해야 할 당분과 칼륨의 양을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황금 원칙은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나누어 드십시오. 귀찮다고 하루 치과일을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에게는 양보다 속도가 더 무섭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보슬비가 하루 종일 내리면 땅이 촉촉해지지만 1시간 동안 폭우로 쏟아지면 홍수가 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콩팥은 홍수를 만난 것처럼 당황해서 기능을 잃게 됩니다. 하루 먹을 양을 정하셨다면 그것을 2번이나 3번으로 나누어서 드십시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드시면 콩팥은 아주 여유롭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는 절대 금지. 둘째, 식사 후 1시간 뒤에 섭취. 셋째, 저녁 6시 이후에는 금지. 넷째, 하루 총량은 200g 이하. 다섯째,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누어 먹기. 이 5가지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먹는 시간과 양을 조금만 조절하면 되는 아주 사소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생명과 직결된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과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대 안전수칙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약과 과일이 몸속에서 충돌하여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을 때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금 원칙 5가지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약속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생명과 직결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현재 병원에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3가지 안전수칙을 모르고 과일을 드셨다가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약과 과일이 몸속에서 잘못 만나면 독극물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씩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안전 수칙은 내 혈액 속 칼륨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일을 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번 병원에서 검사한 혈액 검사 결과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지에서 알파벳 K라고 쓰여 있는 칼륨 수치를 찾으십시오. 칼륨의 정상 범위는 3.5에서 5.0 사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치가 5점이 이상이라면 그 즉시 모든 과일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의 초기 신호는 손발이 저릿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기운 내겠다며 바나나를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럴 때는 과일이 아니라 검사가 먼저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셔서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2번째 절대 안전 수칙은 콩팥 기능 단계에 따라 과일량을 철저히 줄이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성적표인 사구체 여과율, 즉 GFR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정상은 90점 이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GFR 수치가 60점 미만이라면 아무리 좋은 사과나 베라도 섭취량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GFR 수치가 30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과일 섭취를 최소화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GFR이 30점 정도였는데 수박 반 통을 드셨다가 폐에 물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콩팥이 약하면 수분 많은 과일도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번째 절대 안전 수칙은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는 몸속에 칼륨을 남겨두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많은 바나나나 오렌지를 드시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바나나 반 개만 먹었는데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내가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약과 과일 사이에는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약을 아침에 드셨다면 과일은 점심 이후에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벌려주십시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칼륨 수치 5.2 이상이면 과일 즉시 중단. 둘째, 사구체 여과율 60 미만이면 과일량 절반으로 줄이기. 셋째, 혈압약을 드신다면 약과 과일 사이 2시간 간격 두기. 이 세 가지 안전수칙은 콩팥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과일을 아무리 조심해서 드셔도 이 수칙을 모르면 위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원칙들을 지키면서 건강을 되찾은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과일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약 없이도 몸이 달라진 기적 같은 사례들을 다음 영상에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전수칙들이 너무 무겁고 무섭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가 환자에게 경고를 하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피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과일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약을 늘리지 않고도 몸이 몰라보게 달라진 기적 같은 사례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숨쉬는 게 다시 편해졌다고 웃으시는 70대 초반의 박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신장 기능 점수인 GFR 수치가 이미 30점 근처로 아주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거의 사기에 가까운 위험한 상태였죠. 그런데도 이분은 여름만 되면 수박이 시원해서 좋다며 저녁마다 냉면 그릇으로 반통 가까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말려도 수박은 물이니까 소변으로 다 나온다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콩팥이 수분과 칼륨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폐에 물이 차오른 것입니다. 콩팥이 익사하기 직전이었던 셈입니다. 치료 후 저는 어르신께 딱 3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하루 과일 총량을 100g 이하로 엄격하게 줄일 것. 둘째, 저녁에는 절대 과일을 먹지 말 것. 셋째, 수박 대신 사과와 블루베리로 바꿀 것. 어르신은 처음에는 서운해 하셨습니다. 평생 낙이었던 수박을 왜 못 먹게 하느냐고 화도 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셔야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2발로 걸어 다니시려면 이 정도는 바꾸셔야 합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어르신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은 다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다리 붓기도 싹 빠지고 밤에 누우면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화장실도 밤에 한 번만 가니까 잠도 푹 잡니다.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부담을 줄여주면 남은 기능은 이렇게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2번째 사례는 손주를 안아도 이제 어지럽지 않다는 70대 중반의 이정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돌보시면서 매일 밤 바나나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달콤한 바나나 우유를 좋아해서 같이 만들어 드시며 행복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안고 일어서다가 갑자기 핑 도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주저앉을 뻔하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5.6에서 6.0을 오가는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나가 소화에도 좋고 뼈에도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제가 손주에게 해가 될 뻔했네요. 저는 할머니께 바나나 스무디를 당장 중단하고 대신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주와 함께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은 괜찮다고 블루베리는 칼륨이 아주 낮아서 안전하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를 번쩍 안아도 머리가 핑 돌지 않아요.
손주 녀석도 할머니랑 먹는 보라색 열매가 맛있다며 좋아해요. 작은 지혜가 큰 사고를 막아준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는 70대 후반의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면서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정성스럽게 과일 주스를 갈아 드셨습니다. 오렌지, 키위, 당근을 갈아서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어요.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건강을 챙기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점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낮에 피곤해지고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들이 엄마 다리가 왜 이러냐며 걱정돼서 모시고 왔을 때는 신장 기능이 6개월 만에 무려 18%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그 비싼 과일 갈아 드신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더 빨리 몸이 나빠져서 자식들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진짜 짐이 안 되시려면 저녁 주스를 끊으셔야 해요. 어르신은 그날로 주스 기계를 치워버리셨습니다. 대신 점심 식사 후에 사과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다리 붓기가 줄고 신장 기능 저하 속도도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6개월 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푹 자요. 다리도 안 붓고 자식들이 엄마 얼굴이 좋아졌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 짐이 안 될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과일을 아예 끊어버린 게 아니라 콩팥이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바꾸셨다는 점입니다. 비싼 약을 드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후배로서 드리는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배고픈 시절 밥심으로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내 몸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과일이 귀했던 시절이라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배웠고 아까워서 껍질까지 싹싹 긁어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여러분의 몸도 바뀌었습니다. 60년 넘게 묵묵히 버텨준 여러분의 콩팥은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아주 짧고 굵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콩팥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세 가지는 감바나나 그리고 과일 주스입니다.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세 가지는 사과, 배, 블루베리입니다. 이것을 드실 때 지켜야 할 황금 원칙 5가지는 공복 금지 식후 1시간 뒤 섭취, 저녁 6시 이후 금지 하루 200g 이하, 그리고 나누어 먹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륨 수치가 높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낮은 분들,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온 과일은 조용히 뚜껑을 덮어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점심 식사 후에 사과 반 개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에게는 가장 큰 휴식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지혜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그 작은 손가락 움직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저 남현진 원장도 진료실에서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더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콩팥지킴이 남현진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